연구자들이 잠든 아기 몸에 센서를 붙여봤더니 의외의 게 보였어요. 혼자 눕힌 아기보다 부모 곁에 눕힌 아기 쪽이 스트레스 반응이 더 잘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겉보기엔 똑같이 자고 있는데도요. 아기와의 잠, 그동안 풍문으로만 듣던 이야기를 오늘은 최신 뇌과학 연구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곁에서 재우는 그 평범한 밤이 아기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예요. 아기에게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곤히 자던 아기가 문득 뒤척임을 깨려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옆에서 익숙한 숨소리와 냄새, 부모의 기척이 느껴지면 아기는 스르르 다시 잠들어요. 그런데 그 곁이 텅 비어 있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하죠. 예민해서도 버릇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아직 덜 자란 아기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거든요. 특히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생후 첫 1년, 그 중에서도 6개월 안팎의 아기일수록 그래요. 인간의 아기는 뇌가 다 자라기 전에 일찍 태어나요. 나머지는 부모 곁에서 완성하도록 진화한 거죠. 갓 태어나 몇 시간 만에 걷는 망아지와 달리 인간 아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도 그래서요. 이 미완성 뇌에 가장 깊이 새겨진 본능이 바로 생존이고요. 수십만 년 전에는 아기가 양육자와 떨어진다는 게 곧 위험을 뜻했어요. 그래서 아기의 신경계는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는 순간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됐죠. 영국의 정신의학자 볼비는 이걸 근접성 추구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떨어졌을 때 우는 건 버릇이 아니라 지금 위험해요 라고 보내는 정직한 신호인 거예요. 이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고요. 이 경보는 낮보다 밤에 훨씬 예민해져요. 낮에는 부모가 보이고 목소리도 들리지만 깜깜한 밤에 혼자 눕혀지면 안심할 단서가 뚝 끊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부모가 곁에 있어서 그 경보를 꺼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예요. 부모가 곁에 있을 때 아기의 몸이 안정되게 조율된다는 거예요. 2019년에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생후 3개월에서 8개월 사이 아기와 엄마 40쌍을 대상으로 했는데 방법이 재미있어요. 엄마에게 천천히 깊게 숨을 고르도록 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호흡하면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몸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신경이 켜지거든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엄마가 아니라 품에 안겨있던 아기에게서 나타났어요. 엄마가 숨을 고르며 안정될 때 안겨있던 아기의 심장 리듬도 같이 안정되는 쪽으로 따라가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엄마의 차분해진 몸 상태가 그저 안고 있는 것만으로 아기에게 고스란히 건너간 셈이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발끝이나 고개로 박자를 까딱까딱 맞추게 되잖아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리듬이 따라가죠. 아기도 비슷해요. 아직 자기 심장 박자가 들쭉날쭉한 아기가 옆에 있는 부모의 일정하고 차분한 박동을 느끼면 그 안정된 리듬에 살며시 자기 몸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기는 아직 혼자서는 박자를 잘 못 잡는 초보 연주자고 부모는 옆에서 함께 박자를 짚어주는 셈이죠. 이게 중요하냐면 아기는 호흡이나 심박, 체온 같은 걸 아직 스스로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게 서툴거든요. 그래서 곁에 있는 안정된 어른의 몸이 아기에게 일종의 외부 조절 장치 역할을 해줘요. 아기가 혼자 하기 버거운 일을 부모의 몸이 옆에서 대신 거들어주는 거죠. 이게 깨어있을 때만의 일도 아니에요.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한 수면 연구실에서 엄마와 아기가 가까이 잘 때를 정밀 장비로 측정해 봤더니 잠든 동안에도 두 사람이 얕게 깼다 다시 잠드는 순간이 서로 맞물려 일어나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낮에도 밤에도 이 조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안정되면 그게 그 밤 편하게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곁에서 안정되게 잔 그 잠이 아기의 뇌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보고 나면 옆에서 재우는 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세 번째예요. 부모 곁에서의 안정된 잠이 아기의 뇌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기에게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는 동안 아기의 뇌는 그날 받아들인 거 정리하고 아직 필요 없는 연결은 솎아내고 몸을 키우는 성장 호르몬을 내보내요. 말하자면 잠은 아기에게 뇌를 짓는 시간인 거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 뇌 짓는 작업은 아기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할 때 더 잘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아기가 어떤 상태로 잠드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조심스럽게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남겨진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응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한쪽은 큰 소리로 우는 아기예요. 부모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오히려 조용해지는 아기예요. 문제는 이 조용함이 꼭 편안함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2012년에 한 연구에서는 며칠간의 수면 훈련 뒤 아기가 더 이상 울지 않게 됐는데도 몸속 코르티솔은 여전히 높게 남아 있었다고 해요. 우는 걸 멈췄을 뿐 속은 그대로 긴장하고 있었던 셈이죠. 표본이 적은 작은 연구라 단정할 순 없지만 겉으로 조용하다고 아기 몸까지 편안한 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부모 곁에서 심박과 호흡이 안정된 아기는 그 편안한 상태 그대로 잠들어요. 그러니 곁에서 아이를 안심시켜 재우는 그 사소한 일이 아기의 뇌가 가장 잘 자랄 조건을 깔아주는 셈이에요. 곁에서 재우는 건 뇌 발달만이 아니라 안정과도 곧장 이어져요. 미국 소아과학회 자료를 보면 아기를 부모와 같은 방에서 재웠을 때 영아 돌연사의 위험이 최대 절반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부모가 가까이 있으면 아기의 작은 변화를 더 빨리 알아챌 수 있고 아기도 부모의 기척 속에서 너무 깊은 잠에 빠지지 않거든요. 뇌를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곁이 좋은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 아기를 그냥 울도록 내버려 둔다는 생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울음은 나쁜 버릇이 아니라 아직 곁이 필요하다는 아기 몸의 신호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죠. 곁에서 재우는 게 이렇게 좋다면 오늘 밤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해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가까이는 하되 잠자리는 따로. 미국 소아과학회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권해요. 아기를 부모와 같은 방에서 재우되 같은 침대에서는 재우지 말라고요. 이 구분이 중요해요. 앞에서 본 그 안전효과, 영아 돌연사 위험이 절반까지 낮아지는 건 어디까지나 같은 방에서예요. 어른 침대를 함께 쓰는 건 오히려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불이나 베개, 어른 몸에 눌리는 사고처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형태는 이거예요. 부모 침대 바로 옆,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아기 전용 침대나 요람을 따로 두는 거죠. 흔히 한방쓰기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아기는 단단하고 평평한 자기만의 잠자리에서 안전하게 자면서도 부모의 숨소리와 냄새, 작은 기척을 바로 곁에서 느낄 수 있어요. 앞에서 본 조율의 이점은 그대로 누리면서 위험한 부분만 덜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팁 2가지를 더 할게요. 하나는 냄새예요. 셔츠가 밴 안반 티셔츠를 잠자리 근처에 두면 익숙한 냄새로 아기가 더 안정된다고 해요. 단 얼굴이나 입 근처가 아니라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 둬야 질식 위험이 없어요. 다른 하나는 천천히 해요. 나중에 아이 방을 분리할 때는 갑자기 떼어놓기보다 며칠 간격으로 잠자리를 조금씩 멀리 옮겨 아기가 서서히 적응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몇 개월까지 얘기야? 궁금하실 거예요. 안전을 위한 같은 방 재우기는 적어도 돌 무렵까지, 특히 영아 돌연사 위험이 가장 높은 생후 6개월 안이 중요해요. 조율의 이점도 아직 스스로 몸을 다스리기 서툰 이 시기에 가장 크게 작동하고요. 그래서 첫 1년이 핵심이에요. 지나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이 제법 여물어서 곁에서 재우는 게 몸을 위해 꼭 필요한 시기는 서서히 지나가요. 공동수면 연구자들도 근접수면의 이점은 대체로 첫 1, 2년에 모여있다고 봐요. 그 뒤로 같이 자는 게 해가 되진 않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언제 따로 재울지는 정답이 있다기보다 아이의 신호와 집안 상황에 맞춰 정하시면 돼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부모 곁에서 더 편안하게 자는 건강한 아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기가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안 달래지거나 잘 자던 아이의 수면 패턴이 갑자기 크게 달라지거나 숨 쉬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직감을 믿고 소아과에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그냥 부모 옆에서 더 잘 자는 것뿐이라면 문제가 아니라 아기의 뇌가 설계된 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오면 마음 한켠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정상 아기를 옆에 못 재우는 분들이요.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오늘을 마무리할게요. 부모가 코를 심하게 골거나 야간 근무로 밤 리듬이 안 맞거나 아이가 오히려 부모 기척에 더 자주 깨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도 좀 자야 낮에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따로 재우는 게 온 가족한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옆에서 못 재우면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은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은 지금부터 내려놓으셔도 돼요. 여기엔 흔한 오해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옆점의 이점은 전부 아기의 몸에 관한 거예요. 심박과 호흡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잠으로 뇌가 자라도록 돕고 안전을 지키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애착이나 정서까지 얹어서 걱정하세요. 옆에서 안 재우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딱 정리할게요. 같이 자야 정서적으로 좋다는 말도 따로 자면 정서가 불안해진다는 말도 둘 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약해요. 2024년에 영국에서 아기 16,000여 명을 생후 9개월부터 11살까지 추적한 큰 연구가 있었는데 아기 때 부모와 같이 잤는지 여부는 자라면서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 애착은 어디서 쌓일까요? 밤에 어느 방에서 자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부모가 얼마나 알아채고 응답해 주느냐로 쌓여요. 낮에 눈 맞춰주고 밤에 아이가 울며 깰 때 곁으로 가주는 것. 그 무수한 응답이 애착의 진짜 재료거든요. 그러니 방을 따로 쓰더라도 아이가 부를 때 가서 안아주면 그게 바로 애착을 쌓는 응답이에요. 다른 방에서 잔다고 반응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애착은 어쩌다 한 번 못 들은 울음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래 쌓인 응답의 패턴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엽잡은 애착을 위한 게 아니라 아직 여린 아기의 몸과 뇌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자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혼자 잠드는 힘을 갖게 되죠. 곁을 지키는 것도 따로 재우며 낮에 더 다정히 반응해주는 것도 결국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밤 아이를 위해 애쓰는 당신의 그 선택을 응원해요. 이런 육아 뇌과학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다면 구독으로 함께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또건이었습니다.